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포맷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시장에 대한 관련 얘기들을 좀 먼저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 15분 정도 설명드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나스닥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동반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우리나라도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신대가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별 종목 장세, 그렇죠?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택이 시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저도 오늘 노란톡을 통해서 좀 얘기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에이텍 모빌리티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따 뭐 흐름도 보면서 얘기 드리겠지만 분명 시장보다 강하게 움직이는 기업들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신대가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다 접목시켰다고 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좋은 기업들도 찾아내실 수 있는 연습들을 많이 하셨고 그런 것들이 결국 수익으로 연결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강의였던 바로 장기 이평선 밑에서 이중바닥 만드는 패턴은 급등이 나온다. 거기에 맞는 기업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좀 간단하게 이제 차트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시장은 아직까지 강하다. 지금 조정은 전체적인 추세를 깨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여기 코스피 차트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종가 자체가 10일 이평선 위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전 가격대인 2,570포인트 계속적으로 지지받고 있습니다. 이 뜻은 결국에는 밑으로 내려간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더 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전에 제가 강의 드린 내용처럼 여기 결국 종가가 단기 이평선 위에서 지지받고요. 밑꼬리가 내려오는 이런 흐름들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위로 올라갈게라고 말해주는 흐름인 바로 캔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망치형 캔들이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강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렇죠? 오늘 그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밑꼬리 또한 그러니까 저가 오늘 그 저가 위치 자체도 5일 이평선 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양 지수가 좀 강하다라는 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6월 FOMC 예정이 되어 있고요. 5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될 예정입니다. 꼭 이 중요한 이벤트 정해지고 나면 결국 시장의 방향성도 정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일시적인 출렁임과 조정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고점을 다시 테스팅할 수 있는 구간까지 물론 그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 챙겨보시면서 현금을 좀 가져가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지수보다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기업들 잘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이제 신대가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그동안 강의했던 것들 1강부터 순차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채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3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갑니다. 문자함에 들어가셔서 파란색 줄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QR코드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채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장중에 저랑 좀 더 액티브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물론 이제 그 환경이라고 하면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을 자주자주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것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는 한 가지 더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린 거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빼먹지 않았던 단어 실적이었죠.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는 전체 상장 회사 2,300여 회사 중에 100여 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찾아주는 검색기가 있습니다. 그 검색기도 채널 추가하시고 문의사항 남겨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설정할 수 있는 방법, 영상 찍어놓은 거를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검색기도 좀 찾아가시고요. 그 검색기 흐름들 보시면 그중에서도 제가 강의 드렸던 내용대로 실적은 너무 좋은데 지금 장기 이평선 밑에 있고 밑에서 계속 다중바닥을 만들고 있거나 또는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들, 그러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기업들 찾아보신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많은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좀 관련된 업종도 좀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선 섹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안에 있는 기업들 보시게 되면 실적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오늘 뭐 그 기업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 드릴 기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진전기라는 기업을 먼저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그렇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도 안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실적이라는 건데요. 일진전기의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면 지금 1분기에 17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171억 원이라는 스코어는 작년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을 이미 1분기에 다 걸었다는 거죠. 결국 이 뜻은 1분기 실적이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주가 자리 자체도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바로 이런 자리들이 되겠죠.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바로 이런 자리들, 그렇죠? 이런 자리들 내려올 때마다 중기평선 지지 받을 때 그때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결국 제가 신대가 때도 눌림목에 대한 강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참고를 하셔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주가를 높여 올라가는지 좀 챙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재룡전기도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전기는 사실 굉장히 정배열에 굉장히 좀 모범이 되는 기업입니다. 전체적인 추세를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2022년부터 최바닥인 4,360원을 찍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그 가운데서도 조정이라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여기서 또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또 전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매번 얘기 드리지만 기술적 반등이 끝나고 나서 2차적인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적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했을 땐 주가는 재료 누수에 의해서 그냥 일시적인 슈팅이 나왔을 뿐이지 추세를 우상향으로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S 한 번 더 그룹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이 전선이기도 하지만요,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LS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LS 전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LS 일렉트릭을 연결 재무 제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제가 이제 뭐 자료로 가져서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는 한 7만 원대였는데 어느 순간 10만 원을 찍었고 다시 조정받고 내려왔지만 재차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좀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시세 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캔들이 다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했다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LS 일렉트릭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전선 회사고요. 보시면 그렇죠. 일정 부분 제가 그때 강의 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주가라는 건 한없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간 조정 받았고요. 그리고 재차 고점을 경신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이겠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실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올해 예상한 컨센서스는 대략적으로 영업이익은 2,770억 정도가 되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걸로 보여주고 있고 2분기 그리고 3분기,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낼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1분기에 강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도 강하게 올라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특징 업종은 전선, 전력 관련된 기업들을 좀 봤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가장 지금 시장에서 핫한 테마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미용 의료기기인데요. 대부분 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비올, 원태, 아이패밀리 SC 이런 기업들 보시게 되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실리콘투를 좀 예시 종목으로 강의 때 가져왔었는데 이번 1분기에 어마어마한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폭발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갔다는 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세가 나는 종목보다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기업들 좋습니다. 특히 특징 업종으로 얘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 사실 리오프닝이 이제 돌아오고 시작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액이 지금 더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 뜻은 어떻게 보면 미용 의료기기가 이제 국내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해외 시장 진출을 하면서 매출에 대한 볼륨이 커지고 있고 수익성도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 기업들 좀 흐름들 짚어보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이제 클래시스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굉장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보시면 선을 또 대각선으로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추세선을 안 무너뜨리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기업을 제가 사실 탑픽으로 그동안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영업이익률에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뭐죠? 저희는 당연히 제 강의를 많이 들으셨다면 당연히 아셔야 되는 내용일 텐데요. 회사가 본업으로 하나의 제품을 팔았을 때 얼만큼 이윤을 남기냐는 겁니다. 그 부분을 영업이익률로 클래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계속적으로 지금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년대 코로나로 인해서 소폭 성장이 둔화되긴 했지만 그 뒤로 주가는 계속적으로 실적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 또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일시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추세를 깨지 않으면서 우상향 추세를 깨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영업이익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50%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 물론 작년에 조금 밀리긴 했지만 아무래도 4분기 때 이제 일회성 비용이 좀 생기다 보니까 성과급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 1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작년 기준으로는 160억 정도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나요? 작년 4분기부터 200억 가까이 육박을 하고요. 이번 2분기에는 200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을 기록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 또한 계속적으로 우상향, 정배열 힘에서 계속적으로 상승의 힘이 강하다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던 기업인데요. 루트로닉입니다. 사실 저는 현장에서 기업을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루트로닉 오늘 전고점 돌파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1차적으로 시세를 분출했다가 그렇죠? 1차적으로 시세를 분출했다가 조정을 받았고요. 여기가 어떤 패턴이 그려지나요? 바로 역회된 숄더가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제가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로 얘기를 드렸죠. 왼쪽 어깨,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 여기서 신뢰도가 높다라는 건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높게 만들어주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런 다음에 주가는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바닥을 테스팅하면서 오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올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 대비해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제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하냐면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사의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다만 이번 1분기 실적이 시장에서 바라봤던 컨센서스보다는 소폭 좀 밀렸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40억 중반 계속적으로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거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 이번 1분기 잘 나왔습니다. 이것도 핵심적으로 챙겨보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되는 건 220억. 그럼 이 회사의 지금 현재 멀티플은 20배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 EPS 기준으로는 목표 주가를 산정하기엔 지금 적정 주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내년에 보여줄 이 회사의 이 순이익을 이제 주식수로 나누면 EPS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성장하기 때문에 PR이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차라리 내년 실적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내년 실적을 통해서는 매력적인 가격이다. 대신 주가가 기술적으로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건 조금 우려감과 경계감도 가지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자리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본 강의에 앞서서요, 시장 얘기랑 업종 관련들 얘기 드렸습니다. 이제 본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그동안 했던 강의에 대해서 좀 리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캔들과 패턴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렸었죠. 그러면서 5개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캔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캔들이라고 할 수 있는 당연히 양봉과 음봉에 대한 캔들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십자형 캔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망치형, 역망치형 캔들, 너무 많은 걸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은 심플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 기술적으로 바닥에 있을 때 접근하시고 한다면 하방 경직성이 튼튼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실적이 성장주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은 그대로지만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형, 삼각수형 패턴, 되게 중요한 확률 높은 상승을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패턴이라고 얘기 드렸고요.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역회된 숄더, 그렇죠? 이중바닥 패턴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거기 안에 수익의 힌트가 있다는 것도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그래서 사실 저는 많은 보조 지표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장에 맞춰서 제가 좀 맞다고 생각되는 보조 지표를 좀 확인하는데요. 저는 오늘 3가지를 좀 얘기를 드릴 겁니다. 주봉으로 좀 볼린저 밴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RSI, 기술적으로 좀 바닥을 찍었다고 보여줄 수 있는 지표, RSI 얘기 드릴 거고, 최근에 좀 제가 좀 중소형주들이나 종목들한테 많이 좀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보조 지표는 파라볼릭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지 보조 지표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었는데 오늘 그 부분 다시 한번 오늘 강의만 들어도 보조 지표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은 걸 알아가신다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유동성 장세를 펼쳤던 글로벌 증시, 뭐 우리나라 증시도 포함이 당연히 되어 있고요.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이긴 하지만 조금씩 다시 한번 높여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 속에서는 결국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2가지를 다 잘해야 됩니다. 기본적 분석도 충분히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기술적 분석은 지금 하고 있는 강의들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힌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계속적으로 강의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볼린저 밴드, 그리고 RSI, 그리고 PSL, 파라볼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봉을 통해서 볼린저 밴드를 좀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요걸 통해서 지수가 좀 바닥이 왔는지 또는 종목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는지에 대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라볼릭은 이제 강세, 그리고 약세, 이 방향을 전환해 줄 수 있을 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강세로 전환될 때 실적이 좋은 기업들 찾아보면 되겠죠. 그런 기업들 오늘 사례로 그동안 얘기 드렸던 내용을 좀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리뷰 드리기에 좀 앞서서 다시 한번 또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제가 장전에 좀 시장 브리핑 내용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유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특히 뭐 뉴욕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들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좀 바닥권에 있고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 처음부터 혼자서 찾아보시려고 하면 힘드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옆에서 보좌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그런 부분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회신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 문자에 있는 파란색 줄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매년 성장하는 기업 검색기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년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볼 수 있는 검색기 영상도 채널 추가하시는 분들한테만 안내 드리고 있고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도 좀 더 저랑 장중에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채널 추가하시면 푸시 알림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 그래서 이제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제 볼린저 밴드 개념 좀 간단히 설명 좀 드리면 존 볼린저가 창안한 거고요.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보조지표입니다. 기술적 분석의 핵심은 딱 이겁니다. 바로 주가와 거래량입니다. 주가와 거래량을 통해서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며칠 동안의 평균적인 가격의 흐름이 이동평균선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이동평균선과 주가에 파생되어 있는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정 밴드 안에 움직인다. 이 확률이 9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면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볼린저 밴드 들어가시면 기본적인 수치만 활용하셔도 돼요. 피리어드에는 20을 넣고요. D1 자리에는 2를 넣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좀 더 확장시켜서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용시키게 되면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좀 보시게 되면 바로 이런 가운데 선들이 나와요. 가운데 선에 위아래 밴드가 있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주가는 이 밴드 안에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아까 95% 대략적으로 얘기를 드렸죠.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이격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의 이격을 벗어날 때는 주가의 특성상 좁히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지받는 자리에서 공략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뚫어나갈 때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1차적인 기회를 놓쳤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기 단기 평선에서 지지받을 때 이때가 눌림목 자리가 되면 한 차례 또 시세가 나왔다는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대부분 95% 확률로 그 밴드 안에서 주가는 움직인다. 이렇게 벌어질 때는 좀 관심을 꺼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갈 때는 이제 차라리 이 밑에 돌고 있던 기업이 위로 올라갈 때는 관심 있게 보셔야겠죠. 그때부터는 방향성을 좀 돌린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은 요겁니다. 밴드 폭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때 우리는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 거고요. 결국 축소가 될 때 위로든 아래든 추세를 전환한다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확대가 많이 됐을 경우에는 밴드를 다시 한번 축소시키기 때문에 이때는 경계감을 가져야겠죠. 그렇죠? 일부 수익 실현도 하고요. 또는 만약에 비싸게 샀으면 일정 부분 손절도 감안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이 밴드 폭이 확대될 때는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전환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밴드를 다시 한번 축소를 하기 때문에 시세가 나서 수익이 났다고 하면 당연히 익절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내려와서 밴드가 축소됐을 때,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전 당연히 실적 보셔야 됩니다. 실적 같이 보시면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 밴드가 축소되는 자리가 눌림목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뭐 이전 저점에서만큼은 싸게 살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싸게 살 수가 없겠죠. 주가는 하방 경직성이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눌림목 자리들이 결국 볼린저 밴드가 축소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삼성전자라는 기업인데요. 보시면 뭐 제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을 써놨습니다. 2017년, 18년 1차 반도체 산업의 슈퍼사이클이 있었죠. 그리고 코로나 때 2차 또 슈퍼사이클이 있었고요. 여기를 좀 보게 되면 이 밴드가 계속 축소되어 있다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는 원웨이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격을 좀 좁혔고요. 결국에는 이 코로나 때 반도체 산업군이 굉장히 호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높았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렇게 또 이격을 벌리면서 사상 최고가인 96,800원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이격을 벌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빌려고 하겠죠. 지금은 많이 내려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또 이격을 좁히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찾아서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이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좋은 또 투자 자리들, 그렇죠? 좋은 매수 타점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봉 차트로 우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실적을 토대로 좀 기업들을 좀 탐구를 하다 보니까 주봉 차트에서 밴드가 축소될 때, 그리고 축소되면서 주가가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터치할 때는 그때부터는 뭐다? 분할 매수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회사가 우상향 추세를 만드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는 주봉 차트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밴드가 축소될 때, 그죠? 밴드가 축소된다는 건 이격을 벌렸던 게 좁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뜻은 다시 한번 방향성을 정할 시점이 온다라는 뜻이고요. 그 가운데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터치하고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와 추세를 확인하면서 접근하면 된다라는 걸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인테크입니다. 코인테크. 보시면 바로 이런 자리들이죠. 이격을 벌렸다가 좁히면서 주가는 4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보시면 4만 원까지 좀 올라갔는데요. 보시게 되면 4만 원까지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격을 좁히면서 이번엔 또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죠. 또 하방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최근 주가를 보면 제가 이게 자료를 만든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주가가 지금 다시금 4만 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결국 이 뒤에 그림은 안 봐도 뻔합니다. 이격을 다시 좁혔고요. 이격을 좁히고 축소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좀 이격이 벌어지게 됐죠. 그렇죠? 이격이 좀 벌어지게 됐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바로 요런들은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죠. 근데 이 회사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가 4만 원이었습니다. 4만 원이었던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보시면 8만 원 부분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이렇게 한 차례 이격을 벌리고 다시 한번 좁혔고요. 좁히는 과정에서 주가는 8만 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죠. 이때 보시면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실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지도 않았던 종목입니다. 기업이죠. 근데 실적이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일부 이런 어떤 수소 관련된 기업 중에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몇 없습니다. 그런 기업들 주가가 좀 잘 갔는데 세종공업이라든지 TIC도 마찬가지고요. 동사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갔다는 걸 좀 포인트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모그린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가가 2만 원을 넘어서 훌쩍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격을 좁혔다가 그렇죠? 벌렸다가 다시 한번 벌렸다 올라갔겠죠. 다시 한번 또 좁히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이번 1분기 때 나왔던 흐름을 포착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 볼린저 밴드가 축소됐을 때 관심 있게 본다고 하면 그 또한 좋은 또 타이밍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플러스 알파 실적이라는 걸 또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매집봉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주가는 좀 올라가는 흐름이었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RSI라는 좀 보조 지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 종가가 상승했던 폭의 합과 그리고 특정 기간 동안 종가 평균이 하락했던 폭을 합해서 더한 겁니다. 결국에는 상승과 하락에 대한 힘, 그렇죠? 그러니까 RSI 지표가 높다라는 건 그동안 계속적으로 좀 상승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뭐 이 RSI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설정이라든지 어떤 산술에 대해서는
아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고요. RSI가 이 특정 구간 밑에 내려오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70% 이상일 때는 이제 과매수라고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또 과열 구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때는 매수의 관점이 아니고요. 그렇죠? 오히려 보유자들께서는 수익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RSI가 만약 30% 미만으로 내려왔다. 그럼 이거는 너무 과하게 매도된 상태인 과매도 상태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투매 구간에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자리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 말 그대로 이제 보조 지표입니다. 무언가를 보조하는 지표일 뿐이지 중심적인 지표로는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중심은 주가와 거래량과 이동평균선입니다. 하지만 자신한테 맞는 보조 지표를 찾아내는 것도 그런 것들이 또 투자에 대한 상승,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자산 증식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보조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챙겨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RSI는 어떻게 좀 활용을 하느냐?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과열 구간이 아니고요. 30% 미만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로 얘기를 좀 드리겠고 그때 접근할 때부터 관심 있게 가져야 됩니다. 물론 가장 핵심은 실적이 받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이 과매도하에 들어왔다는 거, 실적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른 보조지표도 같이 활용하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제가 이걸 파란색으로 적어놓은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보조지표는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보조지표는 상승을 의미하지만 B라는 보조지표는 하락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상충되는 보조지표도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보조지표 하나 정도만 오늘 제가 얘기드렸던 RSI도 좋고요. 볼린저 밸런도 좋고요. 저는 제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파라볼릭입니다. 그래서 파라볼릭을 좀 오늘 중점적으로도 또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습니다. MACD 다양하게 많지만 결국 자기 자신한테 최적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거래량,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보조지표 하나, 그렇죠? 그리고 이동평균선, 그리고 캔들 이동평균선 넘어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만 보셔도 충분하게 좋은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주식시장에서 너무 많은 걸 안다는 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투자의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A지표는 올라간다, B지표는 하락할 건데 라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보조지표는 많이 적용하는 게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신한테 맞는 보조지표를 찾는 게 가장 급선무이자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옵틱스 좀 얘기 좀 들어볼게요. 보시면 여기 과매도 구간에 툭툭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7월 정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싸졌어요. 6,590원까지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장기 이평선 돌파를 못했죠. 그렇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전 저점보다 높은 저점을 만들면서 주가가 툭툭 올라갔는데요. 이 회사 지난주에 12,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결국 저점 대비해서는 제가 보는 차트 이 저점 가격 대비해서는 100%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결국에는 이 기업 실적 보시게 되면요. 저는 이 자료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2분기 실적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재작년 4분기 영업 적자였습니다. 분기입니다. 그리고 작년 1분기, 2분기 흑자 전환했고 실적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가 살짝 미끄러졌는데요. 4분기에 좋은 실적 냈고요. 이번에 1분기 좋은 실적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기술적 반등, 장기 이평선 바로 밑에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술적 반등 이후에 재차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실적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결국 실적이 올해 잘 나왔고요. 사실 작년 그렇죠? 좋은 실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퐁당퐁당이었기 때문에 70억 정도 수준을 올해 1분기에 내줬기 때문에 2, 3, 4분기에도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필옵틱스는 주가는 계속적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있고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과 탄력성도 분명하게 좋습니다.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자회사 필에너지가 있는데 2차전지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가 좀 상장하는 좀 이슈도 있기 때문에 더블 카운팅 좀 이슈도 생길 것 같고요. 좀 그런 부분들도 챙겨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SNS텍 이 구간이 과매도 구간이죠. 그렇죠? 30% 언더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물결이 채워지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 뒤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는 18,250원이 최바닥이었습니다. 근데 기술적 반등도 못했어요.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23,000원이었습니다. 이 회사. 제가 자료 캡처했을 때. 근데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현재 58,000원을 넘어갔다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그 부분이 뭘까요? 딱 저는 이제 숫자가 다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데요. 이 회사 작년 1분기, 2분기 영업이익이 35억이었어요. 저는 다 머리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올해 1분기 영업이익 80억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지금 분기 평균 레벨업이 2배 넘게 된 거예요. 그렇죠? 30억짜리 평균적으로 분기에 30억 벌었던 회사가 80억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도 기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챙겨보실 것 같고 결국에는 실적이 보여주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그 52주 신고가와 1분기 실적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 강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도 들어가는 기업이었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업황과 디스플레이 업종, 물론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공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업종 분위기 살아나긴 했지만 이 회사도 이 회사는 그런 거 따지는 거 없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 좀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칩셋 미디어도 좀 얘기를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매도 구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수 구간 들어가면서 경계감을 가져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주가는 다시 한번 바닥권에 있었고 자료 만들 당시에 주가는 이제 16,700원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회사는 3% 정도 올랐는데요. 주가가 3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3만 원까지. 2배 좀 안 되게 오른 거죠, 주가가. 근데 실적을 보게 되면 4분기 실적이 잘 나와줬고요. 평균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21년 4분기 실적은 52억이었지만 4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는 더 좋은 실적을 기록했고요. 지금 주가는 그래서 장기 이평선 돌파해서 실적 기반에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칩셋 미디어도 사실 반도체 업황 분위기는 안 좋지만 뭐 차량용 반도체 이슈도 있었고요. 엔비디아 관련된 GPU 이슈도 있다 보니까 사실 다른 여타 경쟁 기업들 대비해서 주가 흐름이 좋았다는 것도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 처음부터 찾기 힘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가이드를 해 드릴 테니까요.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고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3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좀 더 많은 기업들을 공부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장중에 또 묘미는 좀 시세가 나온 종목들도 같이 공부하실 수 있잖아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런 것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안내 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 매년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 저평가 성장주 발굴 검색기 드리니까요. 꼭 채널 추가하셔서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SI 같은 경우도 패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RSI가 2번 바닥을 좀 만들었죠. 근데 이때 보시면 주가도 이중 바닥을 만들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다시 또 내려왔지만 최근에 다시 좀 주가가 올랐죠.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좀 호실적을 냈고요. SL 이번에 1분기 굉장한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던 거죠. 그리고 실적이라는 것만큼 가장 강력한 상승 이유는 없다. 결국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또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세 번째 보조 지표로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파라볼릭입니다. 파라볼릭의 이제 앞자만 따면 이제 PSAR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파라볼릭은 추세와 가속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따 뭐 화면 보면서 얘기 드리겠지만 점선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으면 그건 다시 한번 점선을 또 줄이기 위한 이격을 좁힐 거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가 똑같죠. 볼린저 밴드가 축소됐다는 건 볼린저 밴드가 확장을 하면서 위로 아래든 어디로든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얘기 드렸죠. 말 그대로 그런 부분들도 파라볼릭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점선의 간격이 벌어지면 이격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격이 벌어졌던 점선이 좁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방향성을 바꾼다거나 또는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무뎌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의 가속도가 무뎌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가 멈췄다. 그리고 나서 방향을 바꾼다. 이 포지션이라는 건 상승이든 하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드렸던 포인트는 강세로 전환될 때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 그런 것들을 또 얘기를 드리겠고요. 얘기 드린 것처럼 매수 타점은 이렇습니다. 강세 전환되는 타점, 그 시점에 첫 번째 캔들이 양봉이어야 좋습니다. 꼭 양봉은 아니어도 좋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양봉이 조금 더 확률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양봉이 나오면서 매집봉이라는 건 거래량이 실린다는 거죠. 전일 대비해서 300% 이상 거래량이 실렸다. 그러니까 양봉이 나왔는데 그 양봉이 매집봉까지 하면은 그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만들어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설정하는 방법 좀 얘기를 드릴게요. 차트 화면 들어가시면요.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 HTS 좌측에 기술적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 설정 클릭하시고 두 번째로는 강세, 약세 화면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파라 SA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 바로 파란색은 약세고요. 빨간색은 강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던 조건에 부합하는지요. 첫 번째, 강세 국면으로 전환을 했죠. 그리고 양봉 캔들이 나왔고요. 거래량이 실렸는지 볼까요? 거래량은 안 실린 것처럼 보시겠지만 이 날짜 갖다 대시면 이날 거래량 많이 실렸습니다. 이 전일 대비해서 많이 실렸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주가는 엄청난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갔죠. 근데 이때 한 가지 제가 또 강의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적 성장주는 영망치형 캔들의 윗꼬리를 잡아먹는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거 강의에 있습니다. 오셔서 보셔야 돼요, 채널에. 여기 보시면 이 회사 이때 고점이 6,690원이거든요. 이 회사 주가가 9,000원이 넘어갔습니다. 시세가 한 번 더 나면서요. 그렇죠.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이게 볼린저 밴드 하단선인데 여기 그렇죠?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이 이격을 벌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강세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 파라골릭이 빨간색으로 나타내면서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됐다라고 지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까지 같이 붙은 거죠.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즈니스온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9,000원 정도였어요, 주가가. 근데 13,000원까지 주가는 올라갔거든요. 보시면 실적에 그 힌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2020년에 55억이었어요. 근데 21년에 2배 좀 안 되게 성장했죠. 그리고 또 성장했습니다. 30%. 그러니까 회사 영업이익이 30%씩 성장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고속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게 되면 강세 국면으로 전환했죠. 그 당시 가격을 좀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7,5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캔들이 양봉 캔들이었고요. 거래량 실렸습니다. 바로 여기가 거래량이 좀 실리게 됐다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배열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결국에는 실적이 네, 그래서 이거 실적 한번 보시면서 주가 흐름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이제 서현이라는 기업인데요. 서현이라는 기업은 보시면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우상향하는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첫 번째 거래량이 실렸고요. 그리고 보시면 거래량 실리고 빨간색 캔들 나오고 파라볼릭이 강세로 전환됐습니다. 그 뒤로 주가가 올라갔다는 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계속적으로 또 파라볼릭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빨간색 테두리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강세 국면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기간 조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장기 평선 부근인 1,700원까지 올랐었고요. 이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좀 눌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뒤로 주가는 2,500원이 넘을 정도로 주가는 굉장히 좀 큰 시세를 냈습니다. 보시게 되면 실적에서도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파라볼릭이라는 부분을 통해서도 좋은 타점을 가져갈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실적을 보게 되면 2019년에 영업 적자였습니다. 20년에도 적자였어요. 2년 연속 적자입니다. 근데 한 가지 포인트가 적자 축소라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 중에 실적에서도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자를 축소를 하고요. 그리고 흑자 전환을 하고요. 그리고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한다. 보시게 된다고 했을 때는 2022년 영업이익이 21년 대비해서요. 무려 3배 넘는 실적 성장을 했다는 거죠. 3배 좀 안 되게 성장을 했는데 결국 이러한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적으로 많이 올라간 거죠. 자동차 부품 쪽 관련해서는 사실 노란톡에서도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화신 전공도 좀 있고요. 좀 방산이랑 같이 엮여 있는 한일 전공도 있고요. 좀 가장 탑픽이었던 건 이제 경창산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현대차 이제 구동 모터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런 좋은 자리에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제가 강의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좋은 타이밍을 잡는 건 기술적 분석이라는 툴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 회사의 전체적인 주가 상승 흐름들은 실적을 통해 보면 되는 거죠.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수렴하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면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지금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 사실 이런 업종들이 대부분 좋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임플란트 쪽은 계속적으로 실적 좋죠.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좋죠. 자동차 부품 좋았습니다. 2차 전지가 최근에 조금 조정은 있었지만 실적 좋았어요. 물론 이제 1분기 소재 기업들은 살짝 조정은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그렇죠? 제가 이제 강의 드리고 있는 기술적 분석에 좋은 타이밍에 맞춰서 사 나가는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욕심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습하다 보면 직관적으로 차트에 대한 흐름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보입니다. 실적 대비해서 이 회사의 이제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퍼 대비해서 지금 너무 싸다?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은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경험에 대해서는 그게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도 자양분이 돼서 스스로를 좀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꼭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어떤 분들께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얘기하면서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얘기는 하긴 하지만 저는 반대로 노력한 만큼 많은 걸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의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꼭 열심히 게을리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그런 얘기 좀 드렸고,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었던 게 이제 LS, 그쵸? 전력 쪽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충전 인프라 쪽도 같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보게 되면 여기에요. 예, 파라볼릭 강세, 거래량 실렸고요. 마친 기주 올라가고 82,800원 찍고 다시 올라왔어요. 최근에 오늘도 주가 흐름이 좋았죠. 결국에는 실적 좋은 기업들 좋은 자리에 사자라는 이 전반적인 투자 방향성 꼭 몸에 마인드 무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있고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채널 추가하시면 두 가지 혜택이 더 있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푸시와 알림 드릴 거고요. 방법에 대해서요. 그리고 저평가 되어 있는 성장주 찾을 수 있는 검색기 드리고 있습니다. 꼭 오셔서 많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